나이가 아닙니다. 기억력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인지신경과학연구소의 박상현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제 인생을 바꾸고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소중한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22년 전 겨울 평소와 같이 주말 점심을 함께하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72세셨던 아버지는 항상 저를 보면 우리 똑똑한 의사 아들이라며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그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의사로서의 지식보다 아들로서의 가슴이 먼저 무너졌죠. 아버지는 평생 기억력을 자랑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은행에서 40년간 근무하시며 고객의 계좌번호를 외우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기억이 사라지는 진짜 원인을 찾아내겠다. 그날부터 15년간의 집중 연구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억력은 뇌세포가 죽어서가 아니라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막혀서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회복시키는 비밀의 지점들을 찾아냈습니다. 나이 때문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그래요. 60대 넘으면 이름 가물가물해지는 게 당연해요. 점점 건망증이 심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노화예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35년간 5천 명 이상의 고령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85세가 넘어도 30대 수준의 기억력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분들에게선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이미 60대의 심각한 기억력 저하를 겪는 분들은 뇌로 가는 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혈액의 20%를 소비합니다. 그만큼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하죠. 혈류가 10% 감소해도 기억력은 30% 이상 저하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기억력 감퇴의 주범은 나이가 아니라 혈류 감소입니다. 멈춰버린 뇌의 강, 다시 흐르게 하는 비밀. 여러분, 머리에서 가장 중요한 혈관 통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귀 뒤쪽, 목덜미와 연결되는 부분에 있는 풍지혈입니다. 이곳은 뇌로 가는 주요 혈관이 지나는 관문이자 한의학에서는 뇌를 깨우는 문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이 부분이 굳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 고개를 숙이고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 뻣뻣한 목과 어깨, 이 모든 것이 풍지혈 주변 근육을 경직시키고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합니다. 혈류가 차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신경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결국 생각이 느려지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방금 한 일도 기억나지 않게 됩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행히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 막힌 혈류는 간단한 방법으로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제가 15년 연구 끝에 발견한 뇌의 강을 다시 흐르게 하는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이 드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류만 회복시키면 됩니다. 지금부터 배우실 방법은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잠시만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의 기억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억력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풍지혈 자극법입니다. 풍지혈은 귀 뒤쪽, 머리와 목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양쪽 귀 뒤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찾아보세요. 이곳이 바로 뇌로 가는 혈류의 중요한 관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뇌로 가는 혈관은 매우 복잡한 경로를 거칩니다. 그 중에서도 풍지혈 부분은 여러 혈관이 모이는 중요한 교차로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풍지혈 찾는 방법. 편안하게 앉거나 서 계세요. 양손에 검지와 중지를 모아주세요. 귓불 바로 뒤에서 시작해 손가락을 뒤로 움직입니다. 귀 뒤 약 2cm 지점에 살짝 움푹 들어간 곳을 찾으세요.
그곳을 누르면 약간의 시원함이나 찌릿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풍지혈입니다. 찾으셨나요? 이 작은 지점이 여러분의 기억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제 풍지혈을 찾으셨다면 다음과 같이 자극해 보세요. 양손의 중지나 검지로 양쪽 풍지혈을 동시에 누릅니다. 적당한 강도로 누른 상태에서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줍니다. 이 과정을 하루에 3번, 각 회당 1분씩 해주세요. 중요한 점은 너무 세게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누르면 오히려 혈관이 더 수축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히 느껴질 정도로 자극해 주세요. 풍지혈 자극의 효과는 연구한 바에 따르면 풍지혈 자극을 꾸준히 2주간 하신 분들은 평균 37%의 기억력 향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단어 회상력과 얼굴 인식 능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78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손녀의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아 항상 우리 예쁜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이름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풍지혈 자극을 일주일간 꾸준히 하신 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지은이 하고 손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손녀는 깜짝 놀라 눈물을 흘렸고 김 할아버지도 자신의 기억이 돌아온 것에 감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현상입니다. 풍지혈 자극으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고 그로 인해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면서 신경세포의 활동이 활성화된 것입니다. 풍지혈 자극의 추가 이점은 기억력 회복 외에도 풍지혈 자극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두통 완화, 특히 뒷목과 관련된 긴장성 두통에 효과적입니다. 목 뻣뻣함 감소, 목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눈의 피로 감소, 눈과 관련된 혈류도 개선됩니다. 수면의 질 향상, 뇌의 혈류가 개선되면 수면 중 뇌의 회복 기능도 향상됩니다. 제 어머니는 풍지혈 자극법을 배우신 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꿈을 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뇌의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증거입니다. 풍지혈 자극법은 대부분의 분들께 안전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세요. 고혈압이 심하신 분은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경동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시행하세요. 자극 중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풍지혈 자극은 약이 아닌 보조적인 방법임을 기억하세요.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그것을 중단하지 마시고 이 방법을 병행하세요. 자, 이제 첫 번째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해보세요. 양손의 손가락으로 귀 뒤 풍지혈을 찾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해주세요. 어떤가요?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 간단한 자극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가 즉시 5에서 10% 증가합니다. 매일 꾸준히 하시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풍지혈 자극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소개해드릴 두 번째 비밀, 목풀기 운동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기억력 회복의 두 번째 비밀, 목풀기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목 운동이 기억력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 몸에서 뇌로 올라가는 주요 혈관들은 모두 목을 통과합니다. 특히 경동맥과 척추동맥이라는 두 개의 큰 혈관이 바로 목 부위를 지나 뇌로 이어집니다. 이 혈관들은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의 80% 이상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목 근육이 굳고 경직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혈관들이 압박을 받아 혈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TV를 오래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책을 읽을 때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계속되면 목 근육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제가 75세 이상의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목의 유연성과 기억력 사이에는 놀라운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목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보다 평균 42%나 더 높은 기억력 점수를 보였습니다. 목풀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 15에서 20% 증가, 단기 기억력 향상, 두통과 어지러움 감소, 목과 어깨의 통증 완화, 전반적인 집중력 향상. 자, 이제 구체적인 목풀기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앉아서도 서서도 할 수 있으며 하루에 단 3분만 투자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좌우 스트레칭. 편안하게 의자에 앉으세요.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는 힘을 빼주세요.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돌릴 수 있는 만큼만 돌리세요. 오른쪽 끝까지 돌렸다면 그 자세로 5초간 유지하세요. 이제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오세요.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5초간 유지하세요. 이 좌우 스트레칭을 5회 반복하세요. 이 상하 스트레칭.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천천히 고개를 위로 들어 천장을 바라보세요. 목 뒤쪽이 편안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하세요. 이 자세로 5초간 유지하세요. 이제 천천히 고개를 내려 턱이 가슴에 가까워지도록 하세요. 이 자세도 5초간 유지하세요. 상하 스트레칭을 5회 반복하세요. 삽목 돌리기. 편안하게 앉아서 천천히 고개를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돌려보세요. 속도는 매우 느리게 한 바퀴 돌리는데 10초 정도 걸리도록 하세요. 시계 방향으로 3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3바퀴 돌려주세요. 이 3가지 동작을 모두 합해도 3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실제 사례 이진숙 할머니의 변화. 82세 이진숙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손자들의 이름을 자주 혼동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이름을 바꿔 부르는 일이 잦아지자 가족들은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 저희 연구실의 목풀기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운동으로 뭐가 좋아지겠어 라며 의심하셨지만 매일 아침 5분씩 꾸준히 연습하셨습니다. 놀랍게도 3주 후 이 할머니는 손자들의 이름을 정확히 부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년 전 초등학교 동창들의 이름까지 하나둘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자면 머릿속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에요. 생각이 맑아지고 단어가 훨씬 빨리 떠올라요.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정말 놀라워요. 목풀기 운동은 대부분의 분들께 안전하지만 다음 사항에 주의해 주세요. 모든 동작은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세요.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피하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심한 목 디스크나 척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시행하세요.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휴식을 취하세요. 이 운동은 약이나 수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입니다. 필요한 의학적 치료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할까요? 목풀기 운동은 다음과 같은 시간에 하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를 맑은 머리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TV 광고 시간, 짧은 광고 시간을 활용하면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식사 전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기억력도 개선됩니다. 잠들기 전 긴장을 풀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TV 보면서 심지어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리고 5초 유지. 그리고 왼쪽으로. 느껴지시나요? 목이 풀리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다음은 기억력 회복의 세 번째 비밀, 등풀기 자극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하시면 기억력 회복 효과는 더욱 배가 될 것입니다. 왜 등이 기억력과 관련이 있을까요? 놀라실 수도 있지만 등은 뇌로 가는 혈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 시스템에서 등은 마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특히 척추를 따라 흐르는 혈관들은 뇌로 가는 주요 통로의 일부입니다. 등 근육이 뭉치고 굳어지면 이 혈관들이 압박을 받아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제가 연구한 65세 이상 노인 750명의 데이터에 따르면 등 근육의 유연성이 높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평균 28%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등이 굳어지는 이유. 나이가 들면서 등이 굳어지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기, TV 시청, 독서 등 잘못된 자세로 걷기,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는 자세, 근육 사용 감소, 스트레스로 인한 근육 긴장, 높은 베개 사용으로 인한 척추 정렬, 불균형.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등 근육이 단단해지고 결과적으로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등풀기 자극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 증가, 장기 기억력 향상, 특히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능력, 등과 어깨 통증 감소, 호흡 기능 향상, 수면의 질 개선, 전반적인 신체 에너지 증가, 등 근육 풀기 간단한 방법으로 영상과 같이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자에 앉아 양팔을 반대로 겹쳐 무릎을 벌리면서 팔을 스트레칭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풀기 자극법은 다음과 같은 시간에 하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후 3, 4시경, 오후 피로감을 해소하고 기억력을 리프레시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긴장을 풀고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빈도는 매일 1에서 2회가 적당합니다. 하루라도 빼먹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기본적인 기억력 회복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풍지열 자극, 목풀기 운동, 그리고 등풀기 자극법까지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앞서 배운 방법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억력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몇 가지 중요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다음에서 기억력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과 그 대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신 3가지 방법, 풍지열 자극법, 목풀기 운동, 등풀기 자극법은 모두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하면서도 일상에서 계속해서 기억력을 방해하는 습관을 유지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30년간 수많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아무리 좋은 기억력 회복 방법을 실천해도 특정 습관들이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심각한 3가지 습관과 그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력 방해 습관, 고개 숙인 자세로 스마트폰 보기. 요즘은 많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십니다. 문제는 스마트폰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심하게 숙인다는 점입니다.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머리의 무게는 목에 약 12kg의 압력을 가합니다. 45도로 숙이면 그 압력은 22kg까지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목 근육이 긴장하고 풍지열 주변이 경직되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제가 65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에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사용시간이 적은 분들에 비해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31% 낮았습니다. 눈높이 맞추기, 스마트폰이나 책을 볼 때 눈높이로 들어 올리세요. 목이 15도 이상 숙여지지 않도록 합니다. 20-20-20 규칙, 20분마다 20초 동안 20피트 약 6m 이상 떨어진 곳을 바라보세요. 이는 눈의 피로를 줄이고 목의 긴장을 완화합니다. 시간 제한 한 번에 30분 이상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30분 사용 후에는 반드시 5분간 휴식하며 목풀기 운동을 해주세요. 스마트폰 거치대 사용, 테이블 위에 놓는 거치대를 사용하면 고개를 덜 숙이게 됩니다. 기억력 방해 습관, 높은 베개에서 자기. 많은 분들이 편안함을 위해 높은 베개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높은 베개는 목과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방해하고 수면 중에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수면 중 뇌는 낮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이때 충분한 혈류가 확보되지 않으면 기억 정리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 연구진이 70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높이가 적절한 베개를 사용하는 그룹은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그룹보다 아침 기억력 테스트에서 24%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적절한 베개 높이는 어깨 너비의 1-3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아야 합니다. 목받침 베개, 목을 자연스럽게 받쳐주는 경추 베개를 사용하세요. 이는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개 확인 방법, 누워서 천장을 바라볼 때 시선이 자연스럽게 천장과 수직이 되어야 합니다. 시선이 위나 아래로 향한다면 베개의 높이를 조절하세요. 측면 수면 시 옆으로 누울 때는 베개가 머리와 목을 일직선으로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어깨 부분이 약간 들어간 베개가 좋습니다. 기억력 방해 습관,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기. 많은 어르신들이 TV를 보거나 독서를 할 때 한 자세로 오랜 시간 앉아 계십니다. 특히 소파에 깊숙이 앉아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등과 목의 혈류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한 자세로 30분 이상 앉아 있으면 근육이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이는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일시적으로 인지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우리 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2시간 동안 TV를 시청한 그룹은 30분마다 일어나 가볍게 움직인 그룹보다 집중력 테스트에서 40%나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30분 규칙,
30분마다 최소 2분간 일어나 가볍게 움직이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류가 크게 개선됩니다. 자세 교정 의자, 등받이가 있는 단단한 의자를 사용하세요. 소파보다는 식탁 의자가 더 좋습니다. 쿠션 활용. 허리 아래쪽에 작은 쿠션을 받쳐 허리에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세요. 발 받침대. 발이 바닥에 편안하게 닿지 않는다면 작은 발 받침대를 사용하세요. TV 광고 시간 활용. TV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일어나서 앞서 배운 목 풀기 운동이나 등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73세 김정희 여사는 매일 6시간 이상 TV를 시청했습니다. 최근에는 자주 보던 드라마의 줄거리도 기억하지 못해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그녀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실천했습니다. 30분마다 일어나 2분간 걷기, 스마트폰 사용 시 눈높이로 들어올리기, 베개 높이 조절하기. 단 2주 만에 김 여사는 드라마 내용을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오래된 친구들의 전화번호까지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렇게 간단한 습관 변화로 이런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이제는 TV를 볼 때도 30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 움직이는 게 습관이 됐어요. 머리가 훨씬 맑아요.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3할 원칙을 활용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리마인더 습관을 상기시키는 단서를 만드세요. 예를 들어 TV 리모컨 옆에 30분마다 일어나기 메모를 붙이거나 스마트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루틴, 단순하고 명확한 행동을 정하세요. 30분마다 일어나서 팔을 위로 뻗고 목을 좌우로 5번 돌리기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하세요. 보상,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오늘 하루 동안 습관을 잘 지켰네. 나 자신에게 박수와 같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해보세요. 이러한 3할 원칙을 활용하면 오래된 습관도 4주 안에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을 방해하는 습관을 제거하고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앞서 배운 3가지 방법 풍지혈 자극, 목 풀기, 등 풀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확실히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기억력 저하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혈류는 간단한 방법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의 연구를 통해 확신하게 된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자극과 관리만 있다면 80세, 90세가 되어도 선명한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길이 막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신 방법들은 그 길을 다시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기억력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실천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의 노력을 훨씬 뛰어넘는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방법들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누어 보세요. 한 사람의 기억을 살리는 것은 한 가족의 행복을 되찾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건강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영상에서는 기억력을 2배로 높이는 5가지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